내부에서는 디테일의 남자와 함께 디테일한 부동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실 때는 고고에게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무료로 개별 상담 한 분 한 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2077-6358번, 문자 013-3366-8290번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 박대근 본부장과 분석해볼 박대근 본부장의 정보들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역시 아래 번호 통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최근 12, 16 대책 빼놓고는 시장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아파트값의 상승률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세라든가 또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분석 자료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 확실한 전면적인 그런 규제이다 보니까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그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안정화를 이뤄가지 않을까 예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 오늘 대책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들은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금융규제를 일단은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보유세라든가 양도세의 강화가 가장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의 적용 지역들도 대규모로 확대를 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임대사업자 투자를 권장하는 쪽이 아닌 이제는 투자를 조금 더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혜택들도 너무 많이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실수요자들에 대한 공급 정책, 확대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12, 16 부동산 대책의 골자였습니다. 자, 고가주택의 금융권 규제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점 자체를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9억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초과되는 금액은 고가주택으로 평가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에는 36% 정도에 해당되는 모든 아파트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기 과열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억 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LTV를 20%까지 반을 줄였죠. 40%에서 20%까지 적용시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15억을 넘어가는 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모습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이자 상환 비율이라든가 그런 배수가 더욱더 높아지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 제한도 이제 포함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가주택이 있다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울 뿐더러 전세 대출을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이 있으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가 주거를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 세율도 인상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현행에서 이제 작게는 이제 0.1%포인트가 올라갔고 크게는 0.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연 8%의 할인폭들을 이제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8%를 맞춰주는 조건까지도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과세 요건도 1년 이내의 전입과 기존 주택의 양도까지 포함하는 내용까지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역을 포함한 조정 지역 대상에서는 2주택 이상자에게는 비과세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중과 시에는 이제 분양권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조금 크게 적용이 될 것 같고, 내후년까지 이제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분양권의 그런 매매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년 미만의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또한 역시 인상된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10년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대신에 내년 이제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1시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서 물량을 좀 풀어놓을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내세웠다. 하지만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인기 있는 지역들 뭐 강남을 사구를 비롯해서 뭐 마용성 그리고 영등포를 포함한 지역들이 이제 전 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정비 사업의 이슈들이 있는 지역들도 추가적인 그런 지정들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역시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혜택들이 축소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가액 기준을 신설을 해서 그동안의 면적이 아닌 이제 기준 금액까지도 정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의 그런 등록 위반 사례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빠르게 공급들을 늘리겠다라는 내용들과 이제 도심 지역의 그런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라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관리 처분 이후에 그런 단계 정비 사업들도 조금 더 축소시켜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비규제 유형의 투자의 그런 관심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풍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투자의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한제 이후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지는 대출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세 정가가 분명히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임대료 상승도 앞으로 향후 1, 2년 동안은 꾸준하게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대신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과열되는 현상들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은 비규제 유형과 그리고 비규제 지역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분석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역 먼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입니다. 은계 호수공원 도보 1분 이내에서 수변 상권 상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9억 2천에서 9억 3천만 원, 실투자금은 3억 2,800에서 3억 3,800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규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상가를 가지고 오셨고요. 일단 지역이 독특합니다. 은계 호수공원 도보 1분 이내에서 상가를 찾아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호수에 자꾸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가를 투자하실 때도 뭐 몇 가지의 테마가 있으면은 확실한 그런 상가를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은 이제 친수환경이라든가 주변의 그런 녹지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을 짙게 갈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은계 호수공원 지금 현재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은계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은계 호수공원에서 이제 도보 1분 거리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올 것이고요. 이곳 또한 개발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LH에서 이 지역들을 대규모적으로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상가 활성화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 뭐 전국 인구 증가율의 4위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젊은 층들의 인구 비율이 늘어납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40대 인구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패턴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은계지구 지금 주변에 뭐 시흥 장현지구라든가 뭐 목감지구 가까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많은 그런 지역별 인구의 증가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들을 같이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매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 시흥의 첨단 업무단지까지 같이 함께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주변의 신도시로서의 수요가 굉장히 풍족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사업들인데
8조 8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서 지금 경기도와 LH가 같이 함께 공동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자리 창출 또한 10만 명 이상의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도시의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잘 되는 것인가인데 그 일자리 창출이 바로 광명시흥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키즈박물관의 직객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박물관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전력의 시흥지사가 바로 도리분에 위치하고 있는 가깝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아파트들의 그런 평당가라든가 상가들의 평당가, 주변과 비교를 해도 호수공원의 인근은 평당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라든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권리금의 형성들이 굉장히 잘 갖춰질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계 호수공원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미래 잠재성들을 좀 보시기에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수변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수변 상권이기도 하고요. 경기도권의 웬만한 그 수변 공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은 굉장히 잘 임차가 맞춰지면서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라든가 공원 등의 조망이 가능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6차선의 대로변에 바로 진출이 코너변에 임차가 맞춰져 있는, 편의점 임차가 맞춰져 있는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가를 투자한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넓은 주차장의 확보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했고요. 산업단지라든가 주거단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 10억이 되지 않는 지금 현재 금액 또한 이제 조금 분양가의 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9억 2천만 원부터 9억 3천만 원까지의 시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요. 이것 또한 임대 예상 금액이 지금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에 360만 원 정도 내외로 구성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 또한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이제 비규제 유형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 실제 투자 금액 3억 원, 3억 2,800부터 3억 3,800만 원까지로 상가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본 정보 화면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더블 역세권이고요. 선정릉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6,200에서 3억 7천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6,200에서 7천만 원, 월세 시엔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는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강남 중에 강남, 한강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다중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장점들이 있는 곳인데 선정릉역입니다. 9호선 선정릉역, 분당선과 더블 역세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역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선정릉역 주변에 이제 선릉과 정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 그런 숲세권의 역할들도 같이 함께 담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규모 복합지구의 개발지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120만 명의 일자리 창출 강남권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이제 업무타운의 확장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신분당선의 용산 그런 연계 라인이라든가 또는 신논현역 9호선과 이제 2호선, 7호선과 3호선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담아갈 수가 있겠고요. 삼성역까지 가신다면 삼성역에는 GTX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망의 그런 조성이라든가 구성 또한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적인 직주 근접성에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 이제 1,800만 명 정도의 일자리 중에서 그 근로자 중에서 서울권에만 하더라도 이제 56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6%가 바로 강남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약 95만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120만 명까지 계속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근로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하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목적성 자체가 풍부한 수요를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헤란로의 그런 산업벨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한류 관광 그리고 문화 산업들이 같이 함께 코엑스까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뭐 9호선 이제 봉은사로 같은 경우에는 의료라든가 뷰티 산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재동 쪽으로 내려가신다면 의료 R&D 산업벨트가 같이 함께 연구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는 너무나도 두 번 말씀드려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다. 이 근로자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역 GTX A 노선과 C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미 착공이 들어간 A 노선을 필두로 해서 2024년 정도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B 노선 다음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겠지만 그 B노선 전후로 이제 C노선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될 건데 내년도에 이제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OC 산업들을 조금 더 조기 착공하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될 수 있는 이런 노선들 광역철도망의 구성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제 업무를 지을 수 있는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의 조성으로서 이제 글로벌한 도시로서의 개발들이 강남권을 필두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코엑스와 같이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연계를 해서 지하차도 도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통합 역사의 구성으로서 이제 철도 중심의 환승센터가 구성이 되고요. 코엑스라든가 현대차, GBC의 그런 지하 공간을 대규모 전국에서 가장 큰 대규모의 지하 도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권에는 아직도 그래도 투룸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형주택 또는 이제 1인, 2인 가구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로서도 이런 전세, 월세, 임대 수요들을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계속해서 집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가치성 면에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규모의 상업지역이라든가 업무지역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개발 발표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장점들을 보시면서 강남권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3억 6,2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3억 7천만 원까지의 매매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 또한 빠르게 잘 맞춰져 있는 장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세 시에는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약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실제 투자 금액 강남권 6,200부터 7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과 월세는 이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투자 공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대근 본부장과의 시간 너무 짧아서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전략이 방송 끝나고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정 화면으로 체크해드립니다. 박대근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12.16 부동산 대책 분석과 향후 투자 방향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고요. 신논현역 3번 출구 버평타운 4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10분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02-2077-6358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근 본부장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